한동 동아삼입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뭐 중학생한테 한 번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대학 입시. 대학 가려면 뭘 가야 돼요?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고등 입시부터 치면 중학교 때 실력이 거의 대학에 영향을 줘요. 이해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종류들이 전국권에 있는 유명한 과학고등학교 딱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성과학고하고 부산영재고에서. 진짜 여기에 가면 서울대를 가든지 외국으로 유학을 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과학고 두 개에서 서울의 한성과학고하고 부산영재고하고 두 개가 있고, 여기 탑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들어봤죠? 인사고라든가 뭐 상상고라든가 뭐 이런 거 전에 이런 거 하고 얘네들하고 전국권 과고하고 맞먹어요. 전국권 과고나 이런 거. 몇 개의 자사고. 그 전국에서 유명한 자사고하고 자립형사립고라 비싸요, 수업료가. 1,000만원, 뭐, 1,500만원, 뭐. 과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꼭 과고 있죠, 과고. 그죠? 과고도 있지만 외고도 있어요, 외고. 전국에서 유명한 외고. 그 다음에는 전국에서 유명한 자사고는 동네 과학고, 동네 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서 유명한 자사고. 뭐 대신거나, 대성거나, 뭐 이런 학교랑 공립형, 자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스터고. 유명한 게 있어요. 마이스터고 유명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인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약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후기고처럼 가는 특성화고등학교들 또 이렇게 있어요.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나눠도 7단계예요. 여기는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원래 뭐 아기 때부터 공부해 거의. 여기는 그러게. 여기만 가도 어마무시해요.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고. 여기 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일반고, 그냥 보통 일반고가 어디예요? 여기라고. 좋은 고등학교. 대전에 좋은 고등학교. 여기 대전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 이해돼요? 그러니까 반절 넘어서예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다른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기 갈수록 치열하게 공부하겠죠, 3내. 여기 갈수록 놀겠죠? 근데, 여기 가서 치열하게 해서 내신이 안 나와도 다, 수시로 보통은 다 가지만, 내신이 안 나와도 정시로 시험 보면 그냥 서울대 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이 중학교 때 얼마나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중학교 실력이랑 정비해서,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좋은 대학 가고, 여기 있는 애는 당연히 좋은 대학 가기가 힘들겠죠? 기초부터 기초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거의 입시는 50% 이상이 결정돼요. 생각해봐. 이 시골에 있는 여기에서 전교 1등 했다고 대학에서 받아주겠어? 서울대에서? 들어가면 수업을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충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실력에서 거의 대학과 막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대학이 중학교 때 얼마큼 공부하는지, 고등학교는 공부할 시간 자체가 별로 없다니까. 자, 우리 대학을 하는데, 대학을 하면 크게는 두 개로 남아요. 크게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 이게 정시는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거 딱 하루, 11월 며칠. 12월 며칠. 딱, 수능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시는 수능 한번 딱 보는 걸로 100%를 딱 가는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수시가 이제 내신을 짓하거든요, 내신. 학교 교과 점수. 내신은 학교 교과 점수가 있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비교과라고 그래가지고, 비교과. 스펙도 있고, 봉사. 비교과는 자동봉진, 자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자동봉진,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독서. 플러스 뭐 세트 같은, 여기는 이제 교과는 이제 교과 플러스 세특으로 요새는 봐야 되는데, 세부 특기 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공시는 딱 하나 요거밖에 없어요. 내신 교과. 공신 이거. 그럼 이거하고 요거 비교과 요거하고 차이는 이 점수가 똑같았을 때 이걸로 우열을 가리겠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1수리가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수시는 또 어떻게 가냐면 학종으로 가고, 학종으로 가고, 또 뭐가요? 학종 교과로 가고, 그 다음에 논술로 가고, 또 이렇게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수능으로 가고, 또 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적성도 수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수능과 비슷해요. 적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 말고 자격증으로 가기도 해요.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입학할 때 이런 상황으로 시험을 봐서 수시, 정시, 그 다음에 뭐 특이한 전형이 있어요. 고령자 전형, 나이 많으면 입학시키고, 뭐 재직자 전형, 직장 있는 사람 입학시키고. 그럼 이거는 수시, 정시에서 수시 이럴 수도 있고, 전형 방법에 따라 교과 성적 보고 정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교과, 수시 내신 교과는 요거이고, 교과 성적. 그런데 여기다가 요걸 하고 교과로 1차를 해. 그런 다음에 뭐 10명을 뽑으면 3배수인 30명을 1차로 합격시켜.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자소서를 받아. 자소서를 가지고 자소서하고 여러가지 학과와 관련된 면접을 해.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교과하고 자소서 면접은 다 해, 거의. 근데 플러스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도 달렸어. 그러니까 이거 수능을 봐갖고 최저 등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최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과목 합쳐서 제일 잘하는 게 1등급인데 3등급에 합 8 안에 들어야 된다. 합쳐서 8등급. 아니면 3개를 합쳐서 이렇게 3개를 합쳐서 합 5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는 2등급, 하나는 2등급, 하나는 뭐라고요? 2등급. 이런 식으로 맞아야 돼. 합쳐서 5등급 안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학종에도 수능이 필요한 게 있고, 이게 필요할 때도 있고, 이게 없는 데도 있고. 근데 좋을수록 있겠죠? 자, 자소서까지 써야 되고 또 면접을 해야죠. 그럼 자소서 쓰려면 뭐라고요? 이 국가에 있는 이런 활동 다 해야죠. 자율활동, 봉사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다 해야죠. 그래야 자소서를 쓰지. 되게 힘들죠? 근데 이 교과는 성적만 딱 하고 가요. 근데 그거는 명심해야 돼요. 이 교과가 우리 학교 점수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 점수. A 학교가 있는데 시골에 있는 학교에. 그럼 1등급 가치가 다르겠죠? 이게 대학이 표처럼 갖고 있어요. 플러스 알파 점수로. 그래서 총점에다 곱하기 0.8 하면 그 학교는 깎겠다는 거죠. 총점에다 곱하기 1.2 그러면 그 학교는 올려주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거기다가 이 A 학교에 과를 주면 성적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대학마다 어떤 이 교과 점수 중에서 어떤 걸 넣어라 이렇게 다 달라요. 그걸 환산 점수라고 해요. 대학 환산 점수. 그래서 우리 대학은 저 학생, 니네 학교에 있는 학생 요 과목 원하니까 이거 넣어라. 환산 점수가 다 다르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나는 요 대학이 별로 안 좋아하는 대학이야. 그러면 4개만 넣으면 돼. 그러면 다른 건 다 못했는데 4개만 100점이야. 그럼 난 1등 나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뭐라고요? 잘하는 건 더 잘 봐야 돼. 왜? 환산 점수 놓을 때 맞춰서 줘. 하나를 못하더라도 잘하는 건 더 잘해야 된다고. 됐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교과하고 논술하고 몇 대 몇 이렇게 되는데요. 몇 대 몇 이렇게. 근데 논술 100%도 있어요. 연세대학 같은 게. 그럼 100대 0이잖아. 근데 보통 5대5, 6대4 이래요. 5대5. 그러니까 교과 점수로 하고 플러스 논술 점수가 반.
어마어마하죠? 이거 3년 한 건데, 이게 한 방에 50%니까. 연대는 100%예요. 연세대학교는. 엄청나죠? 여기다가 플러스 수능 최저 등급.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합 5 정도는 맞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국영수가 1, 2, 2. 그러면 보통 서울 걸로 가죠. 근데 연세대는 못 가니까 논술 보는. 그러니까 수능 저등급. 최저 등급이 있다고. 최저 등급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 비율도 5대5에서 다 달라요, 학교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100% 대학이 많아요. 정시로 가면. 이 수시는 몇 개를 쓸 수 있냐면 6개를 쓸 수 있어요. 6개. 이해됐어요? 그럼 정시는 몇 개를 쓸 수 있냐면 이렇게 3개를 써요. 가나다에서 대학마다 가군의 대학이 있고 나군의 대학이 있고 다군의 대학이 있어. 조금씩 대학마다 기간을 달리한 거야. 그래서 가나다군으로 이렇게 3번, 1번, 2번, 3번을 지원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에? 어떤 대학은 여기하고 가고 싶은 대학이 여기서 둘이 같이 겹쳐 있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 해. 2번 안에서는 하나밖에 못 고른다고. 근데 3번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전문대 있죠, 전문대. 전문대는 무한대로 고를 수 있어요, 전문대는. 정시 붙고, 들고 상관없이 전문대는 그냥 무조건 쓰고, 요거 붙어라도 여기 쓸 수 있고, 별도로 쳐요, 전문대는. 됐어요? 근데 어떤 대학에서 아주 높은 대학은 아닌데, 수능보다 조금 낮은 버전. 왜? 수능은 너무 어려서 못 푸니까, 수능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걸 적성고사라고 그래. 그래서 대학마다 적성고사를 봐가지고, 점수를 맺어서 꼭 수능 정시처럼 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수능 포기한 애들이 수능 공부하다가 적성을 본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글쎄? 자, 그런데, 이렇게 전문대를 갔다. 전문대를 졸업했다. 아니면 대학을 갔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대학에 가지고 나중에 편입 공부를 하게 돼요. 편입 공부하면 전공하고 영어를 봐요. 전공 시험하고, 자기 들어가는 대학, 내 대학 전공 시험하고, 영어 시험을 봐가지고, 그 대학에서, A 대학에서 아이들이 휴학하고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5명을 뽑습니다. 3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들이 가서 이걸 시험 봐가지고 여기 합격하면 이 대학 다시 가는 거야. 편입을 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 편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입 시험 보는 학생에 따라 경쟁률이 다 다른 거겠죠? 있을까요? 그래서 재수를 안 하고 이렇게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아니면 대학을 다니다가 1학기 끝나고 2학기 때 요만큼 2학기 시작하기 전에 1학기 끝나면 6월 달부터 이렇게 공부해서 수능 공부를 다시 해서 공부하는 걸 반수한다고 그래. 재수가 아니라 반수. 반수는 대학 휴학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니면 휴학해도 되고. 요 반수를 해서 대학에 붙으면 이걸 그만두면 돼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시, 정시, 특이한 전형은 갈 건 아니잖아, 지금은. 그지? 근데 자격증이 있으면 특이 전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1번어 1급. 엄청난 거예요. 한자 1급. 그러면 그 대학의 수시로 이렇게 자소서 쓰든지 교과 넣으면서 1급을 집어넣으면 붙여주는 학교도 있어요. 자격증 중에서.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다 살펴봤어. 대학 입시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 수시라고. 요거. 교과. 교과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수시는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조금 지나면 이제 쓰기 시작해요. 여기서 쓰면, 여기 수능을 쭉 본 다음에, 여기서 수시 시험 보는 것도 있고, 논술 같은 거.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수능을 봐. 수능을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지. 그럼 이때 논술을 보기도 하고, 이때 보기도 하고, 그러면 수시 발표가 나. 그러면 뭐라고요? 수능 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어. 수능 점수. 근데 이 수능 점수 최저 등급이 있는 거는 몇 가지 가야 돼. 그래야 발표가 나. 수능 점수 되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수능 점수 발표되고 한참 있어야 여기서 정시 전형을 해. 또 정시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수시는 정시 지원하기 전에 다 결정이 돼. 근데 수시에 붙어버리면 정시에 못 써요. 재수해야 돼요. 이걸 수시 납치라고 해요. 수시 낮은 데 썼더니 수능을 대박 잘 봤어. 그래도 못 가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수시도 보고, 이게 수시 끝나고, 수능 점수 나오고, 수능 봤잖아, 그제? 요 사이에 다 결정나고, 여기에서 다 결정난다, 요까지. 수시가 결정 다 가면, 그다음부터 정시를 지원을 해. 정시 지원이 다 끝나면 또 전문대 지원을 해. 이 앞에도 전문대 지원기가 또 있지만, 일찍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전문대 수시도 있어요. 전문대 수시, 전문대 정시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잖아. 왜 여기 교과지? 여기도 교과 점수 넣지. 여기도 교과 점수지. 이렇게 세 개가 다 교과니까, 이걸 수시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 점수로. 국영수 점수로. 됐어요? 교과 점수는 서울대일수록 전 과목 넣고, 점점 대학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몇 과목만 넣어요. 어떤 대학은 두 과목 잘하는 과목 네가 시험 보면 여러 번 학교 다니면서 여러 과목 봤잖아. 잘하는 게 8개만 넣어라 이렇게 하는 학교 있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교과라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잖아. 이거는 자소서 면접하고 수능까지 최저등급까지 있으니까 종합적이라고 해서 종합이야. 이거는 학생부 교과라고 그래. 교과밖에 없어요. 면접도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면접을 봐도 점수 변별이 없어. 그냥 참가만 하면 돼. 이해되세요? 응? 근데 논술도 이렇게 막 교과가 있는 것도 있고, 요 100%가 몇 개 안 돼요. 어쨌든 논술 들잖아. 그러니까 수시든 교과가 대세고, 수능은 봐봐요. 아니 수능 점수 100%도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교과 살짝 하고 정시고, 교과 점수 조금 넣는 데도 있는데 거의 적어요. 플러스 교과에다가 자소서 쓰고 면접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교대 같은데. 이해되세요?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다가 만약 수능 점수가 나오면 거의 출석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수능에 올인한다고 정시. 내신 떨어지는 애들이. 교과가 안 되잖아, 다, 세 개가. 불리하니까 나중에 수능 한다고 그러는. 근데 수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 기초가 없어. 그래서 적성한다고 하는 애들. 적성도 수시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 수능 스타일이니까 정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적성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편입을 하던, 반수를 하던, 아니면 애들이, 이거 때려치고 재수를 하던, 아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피크치까지 공부했냐는 거야. 피크치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1 때까지는, 어쨌든 도전해야 돼. 고2, 고3이 있으니까. 수시를 해도 정시가 도움되니까 고1 때까지 뭐만 해야 돼? 수시. 교과 점수 올인해야 돼. 근데, 수시하고 정시하고 쳤을 때, 모의고사 점수, 이 수시도 등급으로 나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00명에서 4등까지 1등급이라 33명에서 무조건 반에서 1등이야, 1등급이야. 엄청 잘해야 돼. 2등, 3등이야, 2등급이야. 그치? 이거 반에서 7등 한다. 그럼 4등급이야. 3등급이야.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에서 내신을 했는데 내 내신이 3등급이다. 정시가 2등급이다. 2등급이다. 그럼 정시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을 하는데 이게 1등급이다. 2등급 차이 되면 정시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3등급이다. 정시도. 그럼 무조건 수시 올인해야 돼. 정시해도 소용없어.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수시는 3등급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1등급이 나와요. 대전시내 중심 빡빡한 학교는. 왜? 애들이 하도 학원 많이 다녀서 실력은 좋아. 근데 실력 조건에 붙으니까 내가 5등, 6등으로 밀리잖아. 그래서 3등급 하는 거야. 경쟁이 심한 학교는 뭐라고? 정시 등급이 높고 모의고사 등급이. 됐어요? 모의고사다. 이거는 뭐야? 학교 성적표. 근데 시골 애들은 자기가 1등급이거든? 근데 모의고사 3등급 나오는 경우도 많아. 이해돼? 그러니까 다 뭐로만 가, 얘네는. 수시로만 가. 정시할 생각을 못해.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학생이야. 뭐야? 교과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교과를 중심으로 하던 뭐 하던, 지금 제일 이 교과에서 시간 많이 드는 거 수학. 하루에 공부에,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공부에 50% 이상, 60% 이상을 매일 하는 수학. 시간 많이 드는 수학. 자, 수능에서 수학은 비중이 220점. 국어는 140점. 탐구는 80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정시에도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거 뭐라고? 비중 높은 거? 수학. 이것도 수학. 그래서 대학은 뭐가 보내? 수학이 보내는 거야.
연봉은 영어로 정하는데 대학은 수학이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하루에 8, 90%를 매일 수학해도 후회 안 해. 됐어요? 입시, 대학 입시 전체를 얘기해 주는데, 자, 생각해보면, 고1 때 갖고, 보통 애들이 그래. 수시 오리를 하다가, 수시가 안 되면 저 망했어요. 정시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언제야? 여기서 써요. 수시가. 9월 달에. 그러면 2학년 9월 달 되면 1년밖에 안 남은 거야. 2학년 여름방학이면. 1학년 여름방학이면 딱 2년 남은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1년. 맞지? 여기서 1년. 여기서 2년. 이해됐어요? 대학에서 여기까지 들어가요. 성적표도.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 딱 되면 1학기 성적만 딱 들어가요. 알겠어요? 그때 나중에 여기 수시 원서 넣고, 나중에 여기서 정시 공부해서 수능 보고 그래요, 애들이.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는 공부 엄청 많이 하고 가요, 애들이. 여기는 왜 많이 하고 가요? 중학교 때부터 해요. 그런 다음에 진짜 실력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1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딱 2년. 2년 점수에 따라서 대학이 교과로 가든 아니면 정시로 가든. 근데 학교 다니면 공부할 시간이 엄청나게 없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고등학교 거 내가 고1 선행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 해갖고 찍어놓은 거 있어. 중3 애들 알려준 거. 그거 한번 꼭 보세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찍었으니까. 고등학교 생활 자체가 수행평가하고, 언니들 보지? 수행평가하고, 뭐하고, 숙제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니면 시간이 안 난다고. 어쨌든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전체적인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고, 학종이 뭐고, 교과가 뭐고, 논술이 뭐고, 이런 걸 알겠죠? 여기서 이제 재학 가기 제일 좋은 거는 교과의 직윤.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지역균형 해가지고 전교 1등을 딱 하면 추천을 해줘. 아니면 어떤 대학을 지역균형으로 가면 그 직윤으로 갔을 때 효과가 제일 좋다고.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한 양도 적고 실력도 좀 낮은 데에 비해서 대학을 제일 잘 가는 게 직윤이야. 교과 점수로 지역균형으로 해서 지역마다 몇 명씩 뽑아준다는 거거든. 지역균형. 그 다음에 쉬운 게 논술이야. 왜? 논술을 많이 안 해. 근데 이거는 붙을 수 있는 애랑 얘는 해도 못 붙는 애랑 이렇게 논술 스타일이 있어. 내가 해보니까. 붙을 수 있는 스타일. 이게 제일 두 번째로 쉽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학종이야. 그러니까 직윤 교과, 논술,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수능. 물론 적상. 왜? 그러니까 직윤한 애가 실제적으로 실력이 제일 모자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논술한 애, 그 다음에 학종한 애, 운이 좋은 거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수능한 애. 수능한 애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는 몰아붙여서 하고, 얘네는 골고루 해. 다양하게. 얘네는 성실하게 하고, 얘는 파고 들어갔고 많이 했다고. 이해됐어요? 에? 자,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할 거예요? 정시할 거예요? 뭐라고요? 고1은 무조건 수시 올인. 그 다음에 자기가 본 모의고사 하고, 모의고사 틀린 문제를 보면, 이게 기본 실력이거든, 기본 실력. 이만큼 100%가 있으면, 내신 공부하면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은 모의고사 실력, 수능 실력으로 있어야 이것도 맞춰요. 한 20% 할 때는 기본 능력, 기본 실력, 문제 푸는 능력, 이론에 대한 기본 능력, 이게 있어야 100점 맞지. 내신만 해서는 80점에서 딱 걸려요. 공부한 건 맞추는데 그걸 연계해갖고 비슷한 거 나오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수능 실력도 이 고1 때 올인한 내신, 교과 성적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입시 방법, 전략을 결정한다고. 자, 어쨌든 환산 점수가 있고 대학마다 넣는 점수가 다 다르니까 어떤 과목이든 최선을 다하면 그 과목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 나중에. 네, 도가쌤입니다.